한 제가 6년 갖고 있으면서 한 16년, 26년은 팍 늙어붙네요. 책 보면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부동산 초보자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아,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에 많은, 제 친구도, 저도 올해 42살인데, 네. 제 친구들 중에서 친구가 그래도 부동산 박사인데, 아직도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친구들이 2년마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번에 또 주인이 전세를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는 또 어떻게 새로 써야 되니,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되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떤 한 친구는. 2년마다 연락이 와서 또 올려달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집을 사라. 야, 집을 좀 지금 사면 되는데, 니 결혼도 하고 왜 집을 안 사면 이라니까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집을 사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서 못 사겠대. 니 집이 몇 채 있노? 이라니까 집이 한 채도 없대요. 네. 그럼 니 집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오르면 다 오를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네. 이제 집을 사야 되겠대. 아. 근데 부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그때 2억 주고 들어가서 지금 2천 몇천씩 올려가지고 전세가 지금 6년 7년째 살고 있는데 네. 그때는 부산에 3억 얼마 해가지고 30평대 아파트가 3억 얼마 했다면 2억 가지고 대출 내고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좋은 것들 5억 6억 이래 넘어가니까 2억 가지고는 이제 사기 어렵잖아요.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 타이밍이 놓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도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보다는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투자를 못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한대요. 왜 두렵냐 이러니까 내가 집을 사면 꼭 떨어질 것 같대요. 그리고 언제 집을 사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 기억나십니까? 네, 네. 저는 97학번인데 97학년도 제가 연말에 제가 운전면허증 땄어요. 따고 나서 내 친구 차를 빌려가지고 내가 한번 운전을 해보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존경스럽더라고요. 차선 변경이 특히 부산은 막 전쟁이거든요. 서울은 양반이 아니고 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 운전면허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내가 아니까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처음 따가 내가 하려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부동산도 처음에 뭔가를 투자를 하려면 힘듭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뭔 공부를 하기보다는 신문부터 읽어야 된다. 아, 신문. 신문 안에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동산 뭐 다 있거든요. 네. 저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군 제대하고 나서 22살, 3살 때부터 지금 42살까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저는 마닐라 저 서울이나 뭐 조선 이런 걸 통해서 신문은 거의 계속 읽었습니다. 신문의 여러 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분양할 것인지 공급 뭐 이런 일정들 전부 신문을 통해 다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경제에 대한 관념들,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쌓아 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경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경매 관련된 책을 최소 저는 10권 정도 읽어보면 된다 봅니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 경매가 아니고 뭐 다른 뭐 부동산 투자다. 아니면 뭐 다른 뭐 재개발이다. 뭐 이런 뭐 토지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최소 10권 정도만 한번 꼭 읽어보면 뭔가 모르게 부동산에 대한 그 성공한 선배들이 했던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강의도 듣게 되고 주변에 이제 재테크 강의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그 재테크 강의했던 강사님하고 또 친해지면서 또 내가 혹시 이런 걸 투자를 할 때 자문으로 전화해서 좀 물어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런 인맥을 만들어 놓는다 하면 내 투자하는데 상당한 우군, 멘토가 만들어지면서 투자가 두렵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계속 하다 보면 선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투자의 그런 길로 나서게 되면서 경제 자유인이 되는 그날이 돌아올 수도 있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멘토. 근데 멘토가 이제 함부로 이래 잘 인연이 안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그다음 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서로 뭐 궁금할 때 한 번씩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또 단계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부동산도 결국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계속 이렇게 만나고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인맥을 쌓고 또 강의 듣다 보면 특히 또 요즘은 뭐 대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네. 뭐 각 지역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인맥을 만들어 가면 그게 하나의 재산이 되고 자기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분양권 투자 말고 뭐 초창기에 네. 실수했던 투자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그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빌라, 주택 이런 거였는데 주택 같은 경우 투자를 갖다가 실수는 아니지만 좀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주택을 투자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제 돈을 종잣돈을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 했는데 아버지가 네 뭐 믿고 네가 돈을 내가 니한테 빌려주겠노 이러면서 아버지가 싸우면서 그 분양권 그런 또 실패 사례도 있으면서 아버지하고 상당히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아버지 욕을 엄청나게 제가 하면서 아버지 읽어봤는데 막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저보고 그래서 뭐 싸우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오기에 차가지고 아버지 돈을 안 빌려주는 바람에 네. 제가 그때 결혼하고 나서 달달이 200만 원씩 적금을 넣어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제가 부동산 투자했던 게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결론은 수익이 났는데 뭐가 힘들었냐면 이 다가구 주택은 임차인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이 사는 사람은 40대 50대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월세를 받는 데 있어서 매달 이 월세가 꾸준하게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투자했던 그 다가구 주택은 제가 6년을 갖고 있었는데 한 수익은 뭐 한 7, 8천 정도 났는데 한 제가 6년 갖고 있으면서 한 16년, 26년은 팍싹 늙어붙네. 근데 그 전 사진하고 지금 보면 이게 참 쉽게 돈을 버는 건 없구나 그런 많이 느꼈습니다. 엄청 힘드셨고 우리가 이제 뭐 요즘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다 월세 받는 거 임대 해가지고 수익 내는 게 불로소득이라 하지만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라 봅니다. 왜? 관리해줘야 되고 또 노화되면 또 이거 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물론 돈이 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람의 손과 열정과 이런 에너지를 다 해야지 이게 월세도 받는 거고 요즘 세입자들이 얼마나 머리 좋은 세입자가 많은데요. 뭐 그런 상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뭐 그런 쪽에 또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